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 중기의 동북 국경, 윤관 구성을 중심으로 국경 관련 문제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경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요즘은 남북한 대치했기 때문에 국경 문제에 관련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나면 중국과 또 러시아와의 관계 국경 문제로 반드시 이것이 큰 외교적으로 또 국경 문제 관련 이 내용이 큰 그 화두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국경 문제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아서 위치를 확정해 놔야 됩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정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윤관 구성 즉 동북 구성의 위치가 우리 교과서에 바로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관 구성의 위치를 밝혀보려면 공엄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밝혀야 됩니다. 공엄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밝히면 윤관 구성의 위치가 확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만주 우리가 큰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 관심이 적어졌는데 어떤 역사 지리적 의미를 지닌 곳인가? 또 공엄진 선출령이 있었던 지역의 역사 지리적 의미는 어떠한가? 또 우리는 왜 공엄진 선출령의 실체를 밝혀내려고 하는가? 이런 큰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서기전 28년 고려가 부곡저를 점령하고 그 위쪽에 업루를 280년에 통합하였으며 그 뒤 668년 고려의 정치적 해체 이후에 920년까지 오랫도록 발해의 터전이었던 현재의 연변 및 수분화 그리고 연해주 일대를 주목하게 됩니다. 연변 및 수분화 그리고 연해주 일대. 고대사 공간에서 연변 및 수분화 일대는 우리 민족 국가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1439년 8월에 세종이 김종서에게 명을 해서 공엄진 선출령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왕명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한 917년 전에 윤관이 동북 구성을 쌓았는데 그부터 300년 후에 세종이 김종서에게 세종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경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진 대왕이지요. 그래서 이 공엄진과 선출령 윤관 구성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왕명을 내려서 일대를 조사를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세종대왕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또 21세기 초반에 다시 이게 윤관 구성의 공엄진과 선출령의 실체를 검증하고 역사 지리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조지 프리드먼의 The Next 100 Years라는 책이 있는데 이 조지 프리드먼은 헝가리 사람으로서 미국의 주립대학 정치학 교수입니다. 거기에 보면 100년 후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 시대가 온다 내용 중에서 만주와 한국의 미래 설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 급급할 것이고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거리가 멀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이분은 이 100년 후 21세기 지구 지배할 태양의 제국 시대에 온다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 지역의 동북 지역의 국경 문제 관련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윤관의 동북 구성, 공엄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발표할 순서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는 그럼 어떻게 동북 구성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동북 구성의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길주 이남설, 함흥평야설, 또 두만강 이북설 세 가지 있는데 길주 이남설과 함흥평야설을 비판해보고 두만강 이북설 관련해서 문헌에는 어떻게 하고 그 문헌을 따라서 직접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2천만 원 받아서 관련 전문가들과 그 현지를 사사지 찾아보고 해서 공음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밝혀내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동북구성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1990년도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윤관의 구성 위치를 함경남도 함흥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에는 여진이 있고 밑에는 고려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2014년대의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윤관 구성에 대해서 두만강 유역설, 길주 이남설, 함흥평야설 세 가지 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다고 기록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 역사도 아니고 지금부터 한 9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고조선이든지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의 기록도 우리가 다 찾아서 일일이 정리를 하는데 900년 전에 역사 기록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록 속에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기록 속에 그 내용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 교과서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큰 문제지요. 우리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동북구성의 위치를 이것을 확정짓지 못하고 세 가지 설이 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넘에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밝혀보려고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동북구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길주 이남설, 함흥평야설, 두만강 이북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주 이남설의 위치를 보면 함경북도 길주 지역이 윤관의 동북구성을 사한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1615년도에 한벽겸이 동북지리지에 이 조선 중기 때 우리나라 역사 지리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한벽겸이 함경남도 마원령에서 발견된 석초기구와 돌기둥을 보고 윤관이 세운 선출령 정계비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29년 최남선에 의해서 진흥왕 순수비, 마원령비로 밝혀져서 길주 이남설은 이것이 아닌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길주 이남설 형성 배경은 사대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역대로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은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소중하다. 이런 입장에서 기술했는 것이 정통론입니다. 그래서 사대주의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길주를 윤관의 동북구성 지역으로 비정해 나온 것이죠. 다음은 함흥평야설은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지역을 이것을 여기에 윤관이 구성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창한 것은 일제 관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해서 우리나라를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반도사관, 모든 우리나라 역사는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런 인식으로 작성한 것이 이 함흥평야설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국력이 천리장성을 넘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선입을 가지고 비정한 것이 함흥평야설입니다. 그래 일제 관학자들은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동 연말선수의 근본 사료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상활에서 나온 선입견으로 동북구성의 위치를 비정하고 공음진과 선출령비를 부정했습니다. 일제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 내용인데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를 저술했는데 거기에 보면 고려사에는 윤관이 의주, 통태, 평류, 세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서는 의주, 통태, 평릉에다가 일일이 갈로를 해서 함경남도 덕원군, 함경남도 함주군 이렇게 근거 없이 위치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사나 고려사전료에는 동북구성의 위치를 함경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만강 이북설인데 두만강에서 700리 되는 지역에 두만강 설이 세 가지 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문헌을 보면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 보면 우리나라 고려는 서북은 당나라 이북으로 압록을 경계하였고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하였다. 동쪽의 경계는 선출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북은 고려 지역에 못 미쳐서나
동북은 고려 영토보다 하였다. 고려 시대보다 더 넓은 것이 이 동북이다. 그래서 고려 시대보다 더 북상했던 걸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고려 지도입니다. 이 동북 지역은 이 현재 이 고려 지도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이 고려 경계가 천리장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가 고려 경계되어 있는데 현재 동북 구성이든지 또 서희의 강동육주, 천령이를 보면 전부 이 밑에서 이루어진 상관하는 거가 전부 압록강과 두만강 이쪽에 이루어진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식민사학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반도 안으로 우리가 내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하고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천리장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와 경계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만강 이북설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고려 예종 2년 1107년 지금부터 917년 전에 윤광과 오연청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구성을 설치했다. 그래서 공엄진의 선출령의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는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입니다. 공엄진이라는 것은 군사가 주둔하는 곳에 선출령이라는 것은 그 큰 고갯마루에 경계 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 1107년 지금부터 917년 전에 이 구절이 공엄진 두만강 이북설의 시발이자 근간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세종실록 15년 기록에 보면 이게 칙서에 그때 명나라 고항제가 내린 칙서에 공엄진 이북은 도로 요동에 북소시키고 공엄진 인왕 천령까지는 그대로 본국에 소속하라는 사유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명나라 고항제가 성지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중국과의 국경 문제로 할 때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엄진 이북은 명나라 땅이고 공엄진 이남은 조선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볼 때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 이 공엄진 중심입니다. 공엄진. 그래서 공엄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찾아내면 우리 국경을 갖다가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엄진 선출령의 위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동북구성의 위치를 비정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또 우리나라와 요, 금, 원, 청, 명청 사이에 국경 문제 해결에 관건이 되는 것이 역사 기록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공엄리가 선출령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고 또 현지 직접 답사를 해서 그 위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헌에서 우선 살펴보면 공엄진 선출령은 동북구성 중 가장 북단에 위치하였으며 9개 성 중에서 공엄진과 선출령은 가장 북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출령에는 고려의 경계를 알리는 상징성을 지닌 고려지경이라는 글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북구성은 역사적, 군사적, 외교적,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공엄진이라는 것은 선출령 고개 인근에 최전선에 세운 군사적 목적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윤관능의 여진전볼 목적 혹은 정벌의 역사적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공엄진과 선출령입니다. 그래서 공엄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찾아내면 경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 21년에 1439년에 세종이 김종서에게 왕명을 내려서 동북 구성 중에서 특별히 공엄진 선출령의 실체를 파악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김종서는 함길도 도절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동북지경은 공엄진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말을 전하여 온 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윤관이 공엄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선춘점에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 하는데 본진이 선춘점의 어느 쪽에 있는가? 이렇게 직접 세종이 함길도 도절제사인 김종서에게 왕명을 내렸어요. 공엄진에 하고 선출령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직접 이 현지를 답사해 보면 우리나라 기록 속에 세종실록 지리지 또 용비어천가 신정동궁여지 성남을 살펴보면 공엄진과 선출력에 대한 지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문헌은 공엄진 선출령의 위치를 인근 지명과 비교하면서 그 방위와 거리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고 우리가 이런 큰 산이나 강 이름은 바뀌더라도 그 위치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수분화와 대수분화, 그 당시 소화강과 속평강이 만나는 흑룡광성, 중국의 흑룡광성 동영형 내 공엄진과 선출령이 위치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두만강 700리 되는 이 지점이죠. 여기에 보면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거기서 위에서 강이 흐르는데 여기가 속평강, 소화강, 수빈강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대수분화, 소수분화, 수분화 이렇게 이름 바뀌었죠. 그런데 그 강은 그대로 강이 있어요. 이것이 북한에서 이제 강이 흘러서 일로 바다로 이래 들어갑니다. 이것은 큰 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 지역이 바로 지역이 옛날 다 이 발해 지역입니다. 발해 지역. 그래서 용비어천가와 신정동궁여지 성남을 중심으로 가면 용비어천가를 따라가면 이 기록을 따라서 현지를 직접 답사해 보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회령으로 가는 길이 있고 회령에서 바로 이 공엄진 가는 길이 있고 이 둘러서 가는 길 세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령에서 2일 가면 아지랑기에 이르고 또 1일 가면 상가에 이르고 4일을 가면 고주 지역에 이르고 고주에서 4일을 가면 이 공엄진 선출령에 이른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주는 송평강 옆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회령에서 일로 바로 가면 여기에 라자고고성이 있고 여기에서 가면 공엄진이 이 소화강, 요즘 이름은 이제 대수분화지요. 소화강 옆에 공엄진이 있고 여기에 60리 떨어진 곳에 선출령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강과 속평강은 흘러서 수빈강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는 여기는 신정동궁여지 성남 경로를 따라가면 경운에서 현성을 거쳐서 훈춘을 거쳐서 90리를 가면 어라섬촌, 30리를 가면 허월손천, 그 다음에 북쪽 60리를 가면 유선참, 이렇게 동북 90리를 가면 여기에 거양성, 그 당시에는 거양성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름은 대성자 고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큰 성. 거기서 딱 60리를 가면 이 공엄진과 선출령이 나오고 속평강과 소강이 흐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나라 역사 기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현지를 답사를 했는데 자, 용비어천가 내용을 보면 고주는 지명이다. 속평강의 옆에 있다. 그리고 회령으로부터 북쪽으로 2일을 가면 아지랑기에 이르고 다시 1일을 가면 상가에 이르고 다시 4일을 가면 고주에 이른다. 선출령에서 서쪽으로 4일 거리에 있다. 속평강은 그 근원이 고주의 경계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흘러간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에 신정동궁여지 성남에 보면 고령진에서 두만강을 건너 고라이를 넘고 오동창, 영가참을 경유해서 소화강에 이르는데 강가에 공엄진의 예터가 있다. 이것은 고려의 윤관이 쌓은 것인데 서쪽으로 선출령까지 60리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빈강에 대해서는 근원이 백두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소화강이 되고 한쪽은 속평강이 되고 공엄진과 선출령을 경유해서 거양에 이르면 동쪽으로 120리를 흘러가면 아민에 가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어. 수빈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화강, 속평강, 수빈강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수빈강은 두만강 북쪽에 있다. 두만강 북쪽에 있고 그 근원은 백두산 아래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서 소화강이 되고 또 공엄진과 선출령을 지나 거양성에 이른다. 이런 명확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흘러서 이 북쪽에서 이
강이 흘러서 이 소화강이 되고 속변강이 되고 그다음에 수빈강이 된다는 것이죠. 일로 흘러가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이 공엄진과 선출령을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이래 가는 길을 했고 또 신정 동국 여리성남은 일로 해서 바로 공엄진과 선출령을 찾아가는 길을 했고 또 한 길은 다른 길로 해서 이를 찾아가는 거 세 가지 길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며칠을 가면 무엇이 나온다. 어떤 길이 나온다. 기록이 다 맞아요. 현재의 대성자 고성은 이 거양성은 그 당시에는 거양성이 지금은 대성자 고성이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엄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찾아보면 대수분하, 그 당시에는 소화강에 있죠. 대수분하를 흘러가면 이 대수분하가 소화강 주변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선출령이 아니겠나. 가장 높은 산. 그리고 선출령에는 산성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산성이 있어요. 지금 산성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물 표지측도 현재도 홍성립자 초원해서 이 문물 표지측이 있어요. 이 소화강, 오늘날 대수분하의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선출령이 아닌가 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립자 이거 문물 표지석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산성, 이쪽으로 산성을 쭉 따라가면 그 주변에 가장 높은 산이 선출령이다. 산성. 이 산성이 이렇게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여기는 성표시적에서 이 가장 높은 산 위치를 바라보면 여기가 선출령인데 현재 이 지역이죠. 가장 높은 지역. 그런데 선출령의 현재 지면 고려령입니다. 고려령. 현지 주민들에게 제가 답사를 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고려령이라고 불려요. 고려령은 중국 흑룡강성 동영령 도화진 일대에 있고 중국의 대표적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 지도에 보면 검색이 나오는데 고려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출령을 현재 중국에서 고려령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9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중국 사람은 그 가장 높은 봉우리를 고려령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 주변에 가장 높은 곳이 선출령이 아닌가 비정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이 소화강 물이 흐르는 거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여기 가면 이 산성, 이 가장 높은 선출령의 위치를 찾아가면 전부 이게 산성을 쌓아놨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제가 앉았었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어떠냐. 이 주변에 한눈에 다 망원경으로 보듯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출령에서 바라보면 여전히 속평강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선출령에서 신호를 하면 공엄진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여진을 무찌르지 않았나 이런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산이 이제 선출령이면 공엄진은 어딨냐? 공엄진. 공엄진은 산성 중에서 홍성립자성이 있는 곳은 선출령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 대수분하 소화강을 따라서 흐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산성을 찾아보면 오배산성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배산성. 큰 그 산성이 바로 공엄진이 아니냐 이렇게 비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우리 세종실록 지려지든지 그 기록 속에 이 강을 따라서 이 지금 공엄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오배산성지가 있습니다. 오배산성 큰 그 당시에 이것이 전부 산성으로 이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산성을 따라가면 이것이 공엄진 오배산성을 휘감는 대수분하입니다. 대수분하. 오늘날 소화강. 소화강은 이렇게 다리를 건너 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오배산성은 수분하 중상류 일대를 통제하면서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방어하는 성격의 전략적 요충의 것을 산성입니다. 산성. 특히 소수분하를 거쳐 남하는 여진 등의 군사 세력을 방어 및 차단하기 위한 것이 이 공엄진인데 군사적 거점의 지역 명칭을 공엄진, 진으로 명명했습니다. 공엄진.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가장 큰 산성이 이 오배산성입니다. 오배산성.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홈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가 선출령입니다. 가장 높은 선출령에서 보면 이 소수부나 속평강을 따라서 여전히 남하하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공홈진이 있는 곳에 이 산성에서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여진을 못 지르는 것이죠. 아주 천혜의 요새가 선출령입니다. 그래서 이 선출령을 중심으로 윤관이 경계에 고려 경계에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기록이 하나하나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 용비어천가, 친정동궁 이지성남 중심으로 직접 답사를 했고 또 전문가들과 그 두 분을 직접 현지를 차를 가지고 주변을 다 둘러보고 확인했습니다. 그 세무는 공홈진 선출령의 위치를 인근 지명과 그 방위, 거리 기록 확인한 결과 현재의 소수분화와 대수분화가 만나는 소화강과 속평강에 만나는 흥령광성 동영령의 공홈진과 선출령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 윤관의 동북구성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위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에 학자들이 이것을 학술적으로 정립을 시켜서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이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공홈진 선출령 관계 기록을 토대로 세종도 국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홈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명을 해서 김종서가 이렇게 역사 기록에서 연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남북 통일 이후에 조병군과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확실한 것이 이 윤관의 동북구성 선출령과 공홈진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학계에서 뭐 세 가지 설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학계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 문제에 관련해서 연구를 더 심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예산이 그때 한 300억 되는데 거의 부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국가 정보 출연기관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가 해서 국경 문제 관련해서 학술대회 이런 걸 살펴보니까 1970년대에 한 번 하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남북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것을 역사 학술적으로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동북구성이 고려 및 조선 초기에 두만강 이북 현재의 흥령광성 수분화 일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 현재 연해주 일대까지 국가의 강력으로 경략했다는 역사적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을 한국사 교과서에 명확하게 기록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록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역사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이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가 일제의 그 식민사학 때문에 저도 교육부에서 한 30년간 근무를 했는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이 국사교과서입니다. 국사교과서가 지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경 문제 관련 남북한 대치됐을 때 앞으로 22세기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국경 문제 관련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토론과 논문을 통해서 확실히 정립을 시켜서 이 동북구성의 위치, 윤관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공홈진과 선출령의 비석을 세웠던 그 지역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해서 한국사 교과서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